내가 어떤 거 판단하기 바로 그 전이에요. 내가 그 어떤 것을 이거라고 생각하고 저거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감정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기 바로 전이라고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을 때 또는 그 다음 것으로 넘어가고 있을 때 바로 이 틈이요. 이게 공이라고요. 공이니까 판단하지 말라고요. 판단 중지가 있잖아요.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훗살에 판단 중지했던 이유는 그거잖아요.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분별하기 위해서요. 알기 위해서요. 생각하지 말라고요. 판단을 중지하라고. 옛날에는 과로 칠한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다 공이에요. 공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게 의식이 넘어가고 계속 의식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을 멈추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것. 공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어떤 것에 가치 있다고 할 때 그 가치 있다고 판단 내렸을 때 있게 되는 거잖아요. 가치를 있다고 판단하는 바로 전 단계 이 틈에서는 아직 판단 안 했는데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항상 판단하지 않고 있어야 되고 물러서 있는 거. 그 도덕경에서 한번 물러서 있는 게 바로 저 공을 적용하고 평소에도 적용하고 있는 거라고요. 항상 저 틈에서 살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저 틈에서 자세를 가져야 되고 욕망을 가져야 돼요. 중용의 뜻이 또 외웠었는데 내 일부러 외웠었는데 희노애락 지미 발익의 중전 그 발악의 전 그리고 발한 후 이 얘기하는 게 또 이게 돼요. 생각이 감정이 일어나는데 감정이 일어나기 전이 있고 일어난 후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또 된단 말이에요. 그 틈이요. 그 틈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감정이라는 것도 사실 일으켜서 있는 거지 일으키지 않는 그쪽 입장에서는 없는 것이 된다고요. 그래야 나중에 발익의 중절 발했을 때 감정이 일어났을 때 절도가 있다고요. 조화가 일어난다고요. 이렇게 설명하면 의식이 그 하나의 그 쭉 시간적으로 설명하는 건데 공간적으로 설명하면 진여와 생사가 돼요. 위에서는 이 생각, 저 생각, 이 감정, 저 감정 많이 일어나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안에서 밑에서 내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 진여가 있어가지고 무기를 잡아주고 무심하게 있는 그 힘이 있다고요. 이렇게 공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위아래 공간적으로 아니면 쭉 이어가는 시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했을 때 의식과 의식 사이가 틈이 있는데 이 틈이 이 지속에 해당하는 그 무엇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의식 이 틈이 만약에 있다면 이 틈이 이 밑이라고요. 갑자기 이 밑에 해당하는 이 지속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의식이 끊어지고 다음 의식이 전개되긴 이 틈이 있을 때 이 틈이 갑자기 있을 수 있냐고요. 이 틈이 있는데도 의식이 허물어지지 않는 건 밑에서 흘러가는 지속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이게 이제 일반 저거를 후천? 진여가 있고 이제 후천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 일반인들은 전부 다 이제 거의 후천으로만 살아가고 있다고 치면은 이제 수도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이 신관이라고 하는 자들은 일종의 저 진여의 부분에 있거나 저기서부터 움직임이 있는 존재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한번 물러나거나 공으로 보거나 나서지 않거나 상황 파악하거나 하는 게 다 그 개념이에요. 뒤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게 정말로 공간적으로 뒤로 물러나 있거나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주로 이걸 중점적으로 무게중심이 이쪽에 있다고요. 무게중심이 이쪽에 의해서 이쪽을 보고 있다고요. 사람들은 이것만 있는 줄 알고 이렇게만 살아가고 있잖아요. 생각이 일어날 때, 가치 분별할 때,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에 따라서만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내면의 이쪽을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게 수도하는 이유라고요. 감정이 일어났을 때 감정이 일어난 것만 보면 일반인들은 거고 감정이 일어나는 이 이전의 세계를 이미 염두에 두면서 움직이면 공부하는 사람인 거고 그렇게 된다고요. 감정이 일어났을 때 감정 일어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해도 그냥 감정에 대로만 행동하고만 있죠. 자기 관찰 안 되잖아요. 막 내가 화나고 있을 때는 화내고만 있지. 내가 화내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공부하다 보면 내가 화내고 있다는 것이 관찰될 때가 생겨요. 내가 화내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지. 내면에서 보이는 거예요. 왜 화내고
있지. 네, 그게 심해지면 약간의 좀 웃기는 향하게 생기나 화는 나는데 화가 관찰되기 시작하면 이거를 화를 내야 되나 안 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먼저 고민하게 돼버려요. 그러면 벌써 이제 또 이미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 됐다는 뜻이 되잖아요. 화만 내고 있어야 되고 절대 다른 생각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화내고 있다고 하는 순간 이미 나의 일부분은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돼버리잖아요. 몰입이 안 되는 거죠. 몰입을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에 빠져 있지 않는 거예요. 빠져 있지 말라고 하는 가르침이 그래서 있는 거잖아요. 어느 한 곳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거나 어느 하나만 맞다고 하거나 어느 하나에서 선입견, 감정 그런 것에만 몰입되어 있거나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는 이유는 그래서 그래요. 내가 관찰되는 그 경지를 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예전 고전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이 중용이나 대학 그러한 경전들이 저러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봐도 뭐 틀리지 않겠죠? 네, 똑같아요. 이게 뭐 종교들 간에 영향을 주고 받아서 그렇게 똑같다는 게 아니라 공부하다 보면 남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불교 몰라도 되고 도교 몰라도 되고 유교 몰라도 돼요.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혼자서 공부하다 보면 결국은 자기밖에 관찰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자기 관찰하다 보면 이런 것이 관찰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수련법이나 어떤 종교는 의미가 없어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다 그러는데 그 말이 안 돼요. 주고받기 이전에 이미 누구나 어느 정도 경지에서 공부하다 보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말하지 않으면 공부 안 한 거예요. 엄한 것이 돼요. 자기가 보여야 되는데, 내가 보여야 되는데, 내가 보였을 때 어떻게 있냐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냐고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감정을 일으키고 있고, 또 어떤 생각이 일어났다는 걸 내가 아는데 그 아는 놈이 어떤 판단을 또 할 거냐고요. 판단에 대한 판단이 일어나야 돼요. 메타로 넘어가는 거예요. 메타에 메타 자꾸 이렇게. 공부 그렇게밖에 없어요. 이런 공부 안 가르쳐주는 건 지금의 서양 문밖에 없어요. 원래 모든 공부의 궁극은 결국 이걸 가르쳐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 넘어가는 공부는 오래된 거고 제대로 어느 정도 한 사람인 거고 이 정도 공부를 안 가르쳐주는 문명이거나 지식은 아직 미숙한 거죠. 발견되는 게 인간이어야 되는데 인간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설명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나에 대해서 가르쳐달라고요. 내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는지 이해하게 해달라고요. 어떤 지식을 가르쳐주거나 정보를 줄 게 아니라 내가 지식을 만들고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요. 내가 획득해야 될 건 지식을 알아내는 능력을 기르는 거지 어떤 지식을 알고 있는 자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과학이 하다가 안 됐는데 과학이 그거잖아요. 어떤 사물을 보는 아니면 사물을 이해하는 방법이요. 수학도 그렇고 논리도 그렇고 생각하는 방법, 지식을 얻어내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여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잘못돼가지고 과학이 알아낸 것을 배우잖아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 자세가 바뀐 거예요. 사물을 알아내는 능력을 가르쳐야 되는 건데 사물을 알아낸 걸 배우는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과학이 알아낸 걸 배우는 걸로 됐죠. 언젠가 바뀌겠죠. 중요한 건 우주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요. 중요한 건 세상의 이치가 아니에요. 내 자신의 이치지. 언젠가 과학이 그거 알아내면 그걸 바꾸겠죠. 외부 어떤 걸 찾아내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방법을 추구하게 될 때가 와야 되지 않을까요? 말이 많이 나갔는데 항상 그런데 이는 기를 수련하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꼭 기로 수련할 필요는 없고 임동맥을 운행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수련은 관념적 이해가 부족하고 추상적 자천으로 마음을 집중하기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옆길로 새지 않고 방심하지 않게 하려는 의도도 있는데 물론
잘못하면 긁어부스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에 관심 있고 좋아하는 분이 하면 꼭 제어하면 되고 꼭 이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쓰긴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아무리 상근기라도 설명을 해야 될 건 해야 돼요. 하향 평준화가 되거든요. 내가 좀 남들보다 나은 능력이 있는데도 아무도 그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내가 어느 정도 사람인 거고 내가 다른 사람의 공부를 막 귀로 한다면 귀로 하는데 나도 귀로 해야 되지 않냐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이미 그런 생각 자체가 사람의 공부를 방해해요. 다른 사람의 공부를 방해하는 게 너도 나와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공부하니까 너도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상근기들이 공부하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이에요, 지금이. 옛날이라고 좋아하냐고 하면 모르겠어요. 옛날은 기억 안 나가지고. 지금은 그렇다고요. 그래서 설명해야 돼요. 기술에는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이러한 이유로 하고 있다고요. 그걸 가르쳐줘야 기술을 하는 그 학원기들이 하는 거에서 시간 낭비하지 않게 한다고요. 그렇게 말하면 내가 상근기처럼 말을 하는 건데 제가 기술을 하다가 시간을 많이 빼먹었거든요. 14년을 했는데. 그래서 다르게 해도 되고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어요. 수련이라 하면 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만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깨기가 상당히 힘들었죠. 그래서 처음에 어떤 식으로 공부하느냐가 나중에 공부하는 진도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려고 할 때 방해가 될 테니까 처음부터 알 건 제대로 알고 수련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대부분은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 우선은 시켜요. 앉게 시키고 호흡하게 시키고 기돌리게 시키고 하면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시작하겠죠. 단전도 생기고 인들맛도 돌리겠죠. 그럼 뭔가 한 것 같잖아요. 몸 안에 뭐라도 있잖아요. 기생충인지 아니면 뭐 귀신인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뭐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고 뭐 그거 가지고 하겠죠. 근데 그 다음에 그 이상은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또 이제 머리 아파지는 거죠. 그때부터는 이렇게 이제 시작은 개념 싸움이에요. 뭘 알고 있느냐고요. 뭘 이해하느냐고. 뭘 내가 어떻게 사물을 봐야 되고 뭘 봐야 되냐고 이렇게 이제 지식적이나 철학적으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 그 다음 해야 될 거는 이제 지식. 그 다음에 또 뭐였더라? 방금 생각했는데 잊어버렸나? 왜 이러지? 뭐 해야 지식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하면 그 다음에 뭘 가르쳐야 돼요? 개념의 지식인데 잊어먹었다. 질문 있어요? 잘은 모르겠는데 생각하면 우선은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을 이해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러면 세계관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어떤 수련을 하게 되냐가 돼요. 수련을 성취하게 되냐고. 관념이나 지식이나 개념인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까 말한 대로 생활이에요. 생활. 근데 그 생활이 세계관이에요. 인생관 같은 거잖아요. 하나의 전체적인 관점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이 세상, 내가 이해하는 이 세계, 그것이 거기에 맞게 나의 진도, 도의 성취는 이루어질 거라고. 내가 생각하는 게 이만큼이면 이만큼만 이루어져요. 근데 이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이 되면 그 세계에 맞는, 그 이해에 맞는 사람이 된다고요. 이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눈치챘으면 그 이 세계를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제어하는 사람으로 성장이 될 거라고요. 이 세계가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인다면 그 아무 생각 없이 움직이니까 나와 관계없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 세계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그 원칙이라는 게 어느 정도의 자의성도 가질 수 있다고 이해하게 되면 그 자의성을 가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해하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욕망이 된다고요. 세상을 본 만큼 본 것을 가지려고 할 거라고요. 소유욕은 어쩔 수 없는 건데 내가 뭐가 가치 있는지 알아냈을 때 가치 있는 걸 가지고 싶어 한다고요.
가지고 싶어 해서 가지게 되면 일치된 건데, 일치됐다는 것은 그것이 된 거잖아요. 내가 세상을 일치했으면 세상과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과정이 공부라고요. 도라고 해야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지식적인 것을 이해시킨 다음에 그 지식에 맞는 사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작게는 3단계인 거죠. 우선 몸에 습관 들이기 위해서 우선 몸의 자세, 몸의 행동 이런 걸로 가르치는 거예요. 호흡을 하든 주문을 하든 행동을 하든 뭘 하든 그 몸을 움직여 가면서 그 몸을 어떤 것에 맞춰주는 거예요. 준비 과정이 가까우긴 한데 결국 많은 경우는 여기서 끝나요. 그 다음에 지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너는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지. 그리고 너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정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서 정해져 가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거기에서 자기가 판단해야 돼요. 어떻게 할 건지. 그게 판단이 되면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 변해가게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공부를. 말이 어려운 것 같은데 질문이 없네. 질문 없어요? 자기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그건 자기가 세상을 본 만큼이잖아요. 방금 설명한 대로. 뭐가 보여야 내가 그걸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질문했던 그 어떤 한계를 봤다라는 거 자체가 자기가 그 수장 속에 들어있는 개구리가 되면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인식하고 보고 했던 그 얘기하고의 맥락이 좀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아니요. 우물한 개구리도 한계를 봐요. 또 봐야 우물한 개구리가 더 쉽게 한계를 볼 수 있어요. 우물이 눈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봐야죠. 그러니까 한계 보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그 다음 걸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사람 따라서 과장하는 사람이 있고 축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나 자기 자신을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나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공부하는 것에 냉정해야 되는데 자기 한계를 명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알 수 있어요. 한계를 알아야 한계를 넘어갈 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한계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더 나아가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쉬운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가 알고 있는지 알아야 또 무엇을 알아낼 수 있는지 알게 된다고요. 또 뭘 알아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고. 국경선이 어딘지 알아야 남의 나라 갈 거 아니에요. 국경선이 어딘지 모르면 어떻게 남의 나라 가요. 자기가 자기 한계를 알아야 자기 너머를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선 중요하다고요. 내 한계성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잘난 척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겸손한 것도 너무 자기를 비하시켜도 안 되고요. 냉정하게 자기가 어디까지인 건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다음 한계를 넘어갈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항상 상황 파악이 중요해요. 항상 자기 점검을 해야 되고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되는 거니까.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른다고 하면 아직 알아낸 게 없다는 것이 되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욕망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돼요.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를 모른다면. 솔직히 그건 알 수 없는 건데 자기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른다는 건 자기하고 3, 40년 살았는데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모르겠다면 도대체 넌 뭐 하는 인간이면 인간인 건 맞나?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면 안 되겠는데? 안 되죠? 많은 사람이 그러던데 자기가 뭘 원하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소원 아니면 뜻을 정하려 하면 내가 어떤 뜻을 정해야 되는지 우리 저한테 물어보고 뜻을 정해달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걸 왜 내가 정해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만큼 자기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돼버려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할 때 행복하던가요?
어느 것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던 거야. 그거를 못 찾아내면 이상한데? 이상한 거 아닌가? 뭘 할 때 가장 행복해요? 그거 알아내야 되지 않나? 그게 내가 어떤 인간인가 되는데, 내가 그걸 할 때 가장 행복하면 그거를 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하는 인간인 거죠. 내가 범죄를 저질 때 가장 행복하면 전 범죄자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원래. 근데 그 간단하게 접근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거 할 때 내가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에서 행복과 만족을 느낄 텐데, 그건 이제 하기 싫고 좀 더 거창한 것을 원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직업을 수리를 하는 직업을 선택을 하는 것도, 그리고 수리를 잘 해놓고 난 다음에 그 희열감 같은 것들을 느끼는 것도 제 성향이라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성향이기도 하고 보편 원론적 아니면 일반적이기도 해요. 누구나 다 기에 고쳐놓고 웃음 지어요. 다 만족스러워요. 특히 남자라면. 여자는 좀 덜 할 수 있는데 기계 고치고 싶잖아요. 만지고 싶고, 그리고 만지고 싶은 이유가 거기에서 고쳤을 때 느껴지는 그 희열감이라는 게 상당히 커요. 이게 누구나 다 하는 그런 욕망에서 내가 행복을 느끼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만의 것인지, 이 특수성과 그 일반성을 찾아내야 되잖아. 또 그것도 구분해야 돼요. 이게 내가 유독 이러한 건지 아니면 다들 그러는데 내가 다들 그러한 건지 모르는 건지, 그것도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야죠. 근데 이제 유독 내가 뭔가를 고치면서 행복을 느낀다면, 고치는 것에 뭘 고칠 때, 기계 고치는 거 시작하는데 사실 고칠 건 많아요. 인간도 고칠 대상이에요. 뭘 고칠 때 더 행복한데요. 그런 것도 있어요. 고치는 것에 너무 특화되어 있으면 고치는 대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사도 고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의사도 고치는 사람이고, 정비서도 고치는 곳이고, 이것저것 다 고치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 저도 사람 고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사주 그렇게 들어가요. 형살이 있거나 충살이 있으면, 형사, 특히 형은 고치는 것에 관심 많거나 욕망이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럼 뭘 고치냐고요? 다 틀려요. 형이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걸 고치고 있지 않아요. 다 정비사하고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의사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판관이 되어 있고, 경찰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컴퓨터 고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일하고 있어요. 틀려요. 욕망이라는 게, 보편적인 욕망이 있고 저만의 특수한 욕망이 있는데, 이게 그래서 좀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래서 잘 관찰해야 돼요. 내가 나만의 정말로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가 뭘까라는 걸 알아내는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결국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 발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열심히 할 테니까. 시간 됐을 것 같은데. 3분 남았다. 뭘 얘기할까요? 왜요? 3분 때우기 해야 되는데. 질문이나 뭐 말할 거 없어요? 너무 분위기가 딱딱해. 부드럽게 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다들 너무 경직되는 것 같은데. 너무 진지 좀 풀어졌으면 좋겠는데. 바보가 되는 느낌이 아까 의식이 잠깐 나갔다 왔을 때 그것을 보는 게 각성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의식이 나갔다 왔는데 가끔 이제 그러니까 어디를 갔다 왔는지 모른다거나 갔다 왔는데 여기가 어디지라는 그런 느낌도 있을 때가 있고. 나간다는 게 공간적인 나감이 아니라 딴 생각한다는 뜻인데. 네. 원래 무슨 생각했는지 모르죠, 대개는. 네. 왜냐면 그러니까 딴 생각
생각이 끝나야 내가 딴 생각했다는 거 아는데 다시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내려면 과거로 돌아가서 기억을 해집듯이 이렇게 해집어야 되는데 그건 잘 또 안 되죠. 왜냐면 의식이 또 앞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 뭘 하고 있었는지 대개는 기억 못해요. 바로 전 것을 기억 못하는 거와 비슷하게 그건 잘 안 돼요. 강렬하거나 강한 거라면 모르지만. 그것도 연습하면은 갔을 때 내가 무엇을 하고 왔는지도 기억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연습하면 그것도 되겠죠. 어느 정도를 하면 내가 방금 전에 무슨 생각했는지 알 수 있죠. 알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겠죠. 완벽하게 되지는 않을 텐데 좀 더 쉽게 알 수 있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것도 잘해야 돼요. 너무 거기에 빠지면 현실에 집중하지 못하잖아요. 자꾸 내가 방금 어디 갔다 왔는지 이거 찾아다니고 있잖아요. 그 눈빛이 딴 데가 있는 거죠. 과거를 뒤집고 있잖아요. 신약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눈을 돌리면 뭔가 기억하려고 애쓰고 있는 건가? 항상 그런 식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방금 전에 무슨 생각했는지 알아내려고 할 필요도 없고 너무 몰라서도 안 되고 그런 애매함이 있긴 하죠. 뭐 힘든 일이 있으려고는 또 안 되는데. 왜인지는 모르는데 폐가 기침이 날 때 그 이후에 신체적인 힘듦이란가 어떤 힘든 일이 겪게 돼요. 왜일까요? 왜 기침일까요? 방금 그 얘기 듣고 나서 생각난 게 있는데 고단자가 한 명 있다 그러면은 그 고단자가 이 세상과 자기와의 관계에서 저 세상의 방향성을 정하는 어떠한 일을 하나 했다고 치면은 그게 그냥 단순히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라 해야 되지? 연기적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무슨 방향을 정했으면은 이 땅 어디에서 뭐 지진이 난다든지 화산 폭발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어느 지역에 사람들이 단체로 몰살당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향성들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구조적인 이렇게 연기적인 부분들이 생기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렇게 되냐면 어디까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가 있는데 그 고단자 아니면 좀 더 그 상위에서는 상위이기 때문에 좀 더 어린 진작으로 개념을 정해요. 다르게 말하면 얼마 있었던 일로 하면 제가 일한 것 중에 작년에 계룡산을 간다고 갔는데 계룡산 가는 목적은 대가리 따기예요. 제 개념은 그랬어요. 우두머리가 목자름이라고 그 책에 썼잖아요. 목을 잘라내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제 개념이죠. 저 상위에서는 그냥 머리 자르는 건데 그게 현실로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왔냐면 갑질이 돼요. 그러면 갑질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게 현실과 저와의 그 차이예요. 제 일은 그렇게 했는데 현실에서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넘어왔다고요. 물론 그 이전에 제가 그 일을 하기 전에 그 이전부터 해왔죠. 그러니까 계속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작년에서야 목닥이랄까 개념까지 나온 거고 그 이전에는 거기까지 안 갔어요. 그 재작년에 일은 그렇게까지 명확하게 뭘 하겠다 이렇게 규정되는 것이 애매했어요. 물론 그 이전부터 권력자들 아니면 강자들을 끌어내리는 거나 약화시키는 거나 이거 철학자가 말하면 탈중심이거나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이 개념이 있어요. 이것들이 시작은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탈중심이라는 말도 이미 그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게 수십 년 전인데 그 이전부터 이미 문화현상이 있었다고요. 그 흐름은. 근데 그것을 이제 너무 멀리 가면 복잡해지니까 작년만 하고 얘기하면 제가 이럴 때는 그냥 우두머리 잘라내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현실에 넘어올 때는 또 그런 현상으로 넘어올 때 이게 왜 그렇게 되냐고 할 때는 번역이에요. 일종의 번역 과정이 거쳐요. 머리에서 생각하는 아까 말했는데 이론이라는 게 있고 이론을 현실에 적용할 때 이론 말 그대로 이론이 만들어지는 곳에서는 사물이 없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비약하는 것이 이게 비약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사물이 굳이 세 개인지 네 개인지 모르니까 굳이 세 개, 네 개를 정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는 걸 알게 하면 돼요. 아니면 대가리만 잘라내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의식이 너무 그렇게 출처문까지 다 알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알 수가 없는 거죠. 현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개념을 정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하면 철학은 의미의 사후성에 가까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야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미리 어떤 것을 규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게 세상의 사건으로 일어나지 않는 거죠. 사건이 터지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관점에 의해서 해석을 해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목닥인데 그 목닥이가 세상에 나올 때는 그 갑질에 대한 어떤 윗사람 끌어내리는 그 마구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마구인데 근데 심승이라고 하는 자기 신명은 이미 어느 정도 그런 걸 알고서 네, 알고 있는 거고 그거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광범위하게 생각하는 건 단순히 목닥이는 아니에요. 그건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한 거고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걸 원하고 있어요. 다른 것을 할 건데 다른 것을 하는 과정 중에 하나 짚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포석이라고 이것도. 뭘 위한 포석이냐면 아까 말한 대로 권력에 대한 해체예요. 완벽한 해체냐 이거 어디까지 해체할 거냐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르게 얘기하면 역사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한 명이나 그 중심이나 그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세상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거나 스스로를 살게 할 수 있는 세상을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한 이쪽의 네. 하나의 포석. 네, 그렇게 가는 거죠. 거의 그걸 아는 거죠.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냐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어떤 사건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냐, 아니면 전체적인 그 흐름이요? 전체적인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이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게 더 많이 알고 있는 거냐, 어떤 것이 더 많이 알고 있는 거라 생각해요. 상당히 애매한 게 그게 예언자들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언해요. 근데 그게 왜 일어나는지는 예언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언제 몇 년도에 무슨 일 벌어지고 언제 무슨 일 벌어지고 이건 예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 어떤 세상 그 어떤 것을 위해서 그 무언가를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런 설명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 어떤 지식에 관심이 있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단순히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흐름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일어나야 수밖에 없는 걸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건지가 또 있긴 한데 아무튼 그 사건만 두고 봤을 때 그 사건에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어느 정도 거리가 있냐에 따라서 정의가 좀 더 명확해질 수도 있고 애매해질 수도 있다고요. 문제는 기준이 현실이잖아요. 그 현실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현실에 딱 맞지 않아요. 그걸 염두에 두고 의식이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여기까지 알아낸 것은 여기까지인 거고 더 알아내야 된다면 다른 조건이 형성되어야 되는 것도 있어요. 내가 이거밖에 못 알아낸 이유는 아직 조건 형성이 여기까지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그 조건이 이루어지기 위한 현실에서의 그 반향이 아직 요 정도 왔으면 내가 요만큼에 대한 어떤 그 포인트 정도만 알 수 있고 그게 좀 더 그러니까 결국에 현실이 돼야 의식이 알 수가 있다는 건데 네. 또 현실 된다고 다 할 수 있진 않아요. 사건 터졌는데 아까 말한 대로 사물이 있다는 데 있는데 애기인데 이 사물에 대한 해석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면 사물에서 뭘 한 거예요? 현실이 이루어졌는데 현실이 이루어지면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잖아요. 아무리 따지면 그렇죠. 모르죠. 그렇죠. 이미 알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몰랐다고 말하면 뭘 아는 거라고 말할 거냐고 다시 질문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무엇을 알아야 안다고 하냐. 너는 무엇을 알 때 마음이 편하니? 네. 어느 정도 무엇을 알 때 내가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냐가 그 사람의 지식이 어디까지 알아낼 수 있냐의 사람이 되잖아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는 것을 보면 행복하면 항상 그 정도에서 끝나겠죠. 자기 마음이 어떨 때 편한지를 봐야 돼요. 어느 걸 알 때, 어느 행동을 할 때 내 마음이 편한가. 결국
결국에 그것도 자기 심층 보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예, 자기를 봐야죠. 외부 보는 거 별로 없어요. 외부에 어차피 얘는 똑같아요. 똑같이 보면 똑같은 것밖에 안 보여요. 다른 걸 본다는 것은 왜 갑자기 달라졌을까 따져야 돼요. 거기는 또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우리나라가 그날, 그 해, 그 시점에, 이 시점에 이런 사건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또 이유가 있어요. 다른 나라는 몰라도 적어도 우리나라는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는 그런 거 다 계산하면서 일을 하는 존재들이 있으니까. 갑자기 달라지면 이상한 거죠. 왜 달라졌을까? 맨날 똑같아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의도를 가지고 일어나는 거하고 아니면 어떤 의도 없이 일어나는 거하고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의도하지 않은 것들은 별로 없어요. 대체적으로는 알 수 있거든요. 어떤 상황을 위해서 누군가가 대부분은 원래 제대로 설명하려면 어찌나 다 엄밀하게 의도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이런 개념이 한다 하면은 진화론을 먼저 생각하면 편해요. 진화론적으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들인데 거기에 약간씩만 의도를 주면 돼요. 그 의도를 주는 목적이 선생님의 뜻이에요? 아니면 여러 그걸 보는 사람들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 여기 있는 이 사람들도 똑같이 어떤 그 공부를 해서 그런 위치로 가면 다 똑같은 일률적인 똑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서로 싸워야 되는 상황도 될 수 있는 건가요? 왜 싸웠나 생각해요. 이 세상은 지금 다양하잖아. 다양한 욕구 충돌이잖아. 그게 재밌잖아요. 잘못 생각하면 서양이 때문에 생각해. 모든 사람이 감정 없이 똑같은 세상과 이념을 위해서 살고 있는 세상. 이거 이상한 세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아는 만큼 보이는 자기가 아는 만큼 보는 것처럼 선생님의 의도가 이런데 만약에 제가 전혀 다른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아직 덜 배워서 몰라서 그런 것인지 더 올라가서 더 알게 되면 같은 의도 비슷한 의도 쪽으로 같이 맞춰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더 올라가도 똑같은 그런 것인지 서원을 정하는 것도 사람들이 다 자기가 뭔가 대단하길 원하는 그런 게 있는데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나도 거기에 뭔가 참여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내가 내 서원을 정하는 것도 어떻게 정해야 되는 건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반대되는 어떤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뭐 그런 거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것이 의도됐다고 하는 거죠. 이미 그 고민하라고요. 네, 애초에 고민하라고 하는 게 먼저예요. 내가 의도하는 세상을 따라오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따라오면 그 이상한 인간이에요. 이거 왜 갑자기 시키는 대로 사는 거야? 그런 인간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가장 먼저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 생각이 나와 반하냐 반하지 않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의견이 나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안 맞으면 안 맞는 대로 저는 살아가야 되고 또 맞으면 맞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굳이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안 맞으면 선생님한테 털 들고 가야 되냐 안 돼? 다 책에 써 있는데 일부러 썼는데 그래서 내가 의도가 절대자가 맞으면 그 절대자 밀어내는 것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뜻이 되는 거고 나하고 절대자하고 맞지 않는다면 한판 붙는 거지 거기 책에 썼지 않았어요? 어차피 다 그러는 건데 그런 사람 만들어요. 좀 대바라진 사람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공부 더 돼요. 공부 빠른 사람과 느린 사람 중에 성격 차이가 하나 중에 그게 있어요. 대바라져 가지고 비판적이어 가지고 건너뛰는 사람이 있고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사람들이 공부가 더디거나 안 되거나 그래요. 좀 자기가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빨라요. 건너뛸 수 있거나 비판적이거나 대바라지는 사람이 더 잘해요. 항상 그래야 돼요. 똑같이 행동하면 그게 이상한 건데. 그래서 남놈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남놈이 되려면은 남다른 생각을 해야죠. 아까 말한 이 공의 틈에 의해서 세상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요. 없어요. 생각에 가치 분별할 때 보면 저는 생각하는 거죠. 왜 저걸 원하냐고요. 나한테 왜 그걸 원해. 그거 이상한 거예요. 저한테 인사하러 올 때 왜 인사하라고 오는 거지. 한참 여기 한참 걸어오잖아요. 저 딴 생각해요. 왜 안 와도 되는데 저기까지 오면서 힘들어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이제 옛날에 그런 것이 있는데 스승이 앉아있고 제자가 오는데 제자가 그러는 거죠. 인나라 스승아. 왜 안 그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왜 거꾸로 일을 모르냐고. 그럼 저는 그렇게 대답해야죠. 네가 안 주면 되지. 왜 나보고 있나라고 그래. 우리 이제부터 너도 대바라지는 건데. 아 예. 세사님만 하겠는데. 그 자체가 이미 허락을 요구하는 게 대화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허락이라는 개념도 따져봐야 되는데 허락이 뭐예요? 뭘 허락받겠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 허락받고 태어났어요? 아니 그 자아를 내 허락받고 만들었냐고요. 이상한 생각 벌써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아까 얘기한 대로 자아가 밑도 끝도 없이 생기듯이 항상 모든 건 밑도 끝도 없어요. 그러면 그 내가 있어야 될 존재에 대한 당위성은 자기가 형성해야 돼요. 내가 여기 있어도 되거나 존재해도 된다는 그 당위성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항상 똑같아요. 어떤 대답 하나가 자세해요. 지금부터 대바라지겠습니다 하고 말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어제 하던 짓 오늘 할 것이고 내일도 똑같이 할 거예요. 말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또 똑같이 할 거예요. 그게 변할 수 있다고요 갑자기? 그럼 벌써 깨달았지.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요 사람들이. 아 이게 참. 강의 끝났어요. 고맙습니다.